그래서 하려는 얘기가 뭐냐면은 주제를 좀 정하자면은 뭐지? 보통 사람들 다 알잖아. 행동이 어떤 우리 결과를 만든다는 거.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현실이 결정되고 이거 되게 잘 알잖아. 근데 왜 행동을 바꾸면 그런 미래가 바뀌는데 행동을 바꾸진 않잖아. 이제 그런 걸 얘기하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먼저 이제 행동이 어떻게 우리 미래를 만드냐 이거를 생각을 하면은 잠깐만 여기 다시 해보자. 만약에 이렇게 4개가 있다고 해봐.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우리 행동이라고 해보자.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하면은 뭔가 결과가 일어나잖아. 그리고 맞아, 예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감정도 다 행동이라는 거 알고 그건 이해하고 있지. 감정도 우리가 하는 거잖아 결국에는. 그러니까 행동이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이것만 갖고는 미래가 만들어지지 않거든. 결과들이 쌓여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결과가 쌓이다 보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방향이 생기는 거지. 그치? 방향이 결국에 그 방향으로 내가 계속 행동을 누적하면은 결국에 내가 원하는 어떤 미래가 되겠지? 그러니까 어떤 운명 같은 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현재 있는 것도 당연히 과거의 행동들이 쌓여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 그치? 근데 그 행동이 어떤 방향성이 없었어. 그러면은 뭐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지금 돼 있겠지? 어떤 방향성이 있었으면은 딱 그걸 뭔가 하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결국에 행동에 방향성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누적이 필요한 거지, 행동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일단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거야. 그러니까 행동이 운명을 만드는데 이 운명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받을 만한 거가 내 운명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한 일에 따라서, 그치? 어떤 인과의 결과도 내 한 거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받을 만한 게 내 지금 현실에 있는 거고 내가 받을 만한 게 내 미래 운명인 거지.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걸 받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뭐 간단하잖아. 뭐지? 만약에 내가 살을 빼고 싶어. 근데 막 열심히 먹어. 그러면 내 받을 몸은 내가 되게 멋진 몸을 갖고 싶다고 해서 멋진 몸이 오지 않는다는 거지. 그치? 그런 행동을 해야 멋진 몸이 생기는 거지. 시험 잘 보고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지. 그래, 맞아. 그래서 여기서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사람을 좀 힘들게 하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가는데 이 운명, 그러니까 어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지연 시간이 있다는 거야. 지연 시간이 있는데 이거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사람을 되게 힘들게 하는 거야.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되게 좋은 일을 했어.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내가 식단 조절하고 운동해야지. 하루 했어. 이틀 했어. 근데 힘들기만 하고 결과는 없어. 얻는 게 없어. 그러니까 안 하잖아. 그치? 근데 또 반대로 지금 만약에 내가 별로 안 좋은 일을 해.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라는 게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 지금 나한테 기분은 좋지만 미래에 안 좋은 일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효과가 좋아. 맛있는 걸 먹어봐. 지방 많은 거 먹고 그냥 누워서 자고 놀아. 그러면은 효과는 바로 있는데 그 미래에 안 좋은 결과는 지연 시간 때문에 지금 당장 안 나타나. 그러니까 그건 좋은 거야.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되게 지연 시간 되게 중요하고 우리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뭐든지 다 지연 시간 있다는 걸 이해해야지 이렇게 어떤 미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행동을 그러면은 왜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지. 행동을 왜 하는지 생각하면은 행동은 어떤 나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나타난단 말이야. 어떤 결단이나 아니면 뭐 결심이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는 뭐가 있어? 이 행동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이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판단이 서고 결심을 딱 해야지 그 행동을 하는 거. 그러니까 뭘 먹기로 할 때도 뭐 먹지? 나 뭐 먹어야겠다 생각하니까 뭐 먹는 거고, 나는 오늘은 운동하지 말고 좀 쉬어야겠다 하니까 운동 안 하고 쉬는 거고, 나는 뭐 좀 미래를 위해서 내가 뭔가 좀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겠다 하는 공부를 하는 거고 그러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결심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내가 뭘 할지 결정하는 게 행동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지. 왜냐면 이게 행동을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결심을 하냐면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내가 어떤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직장을 바꾸겠다는 결심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뭐 현재 상태가 마음에 안 들어. 현재 상태 바꾸겠다 결심해야 되고, 내가 느끼는 뭐 감정들이 마음에 안 들어. 감정을 바꾸겠다 결심해야 되지. 그리고 뭐 만약에 내 어떤 관계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관계도 바꾸겠다 딱 결심해야 되는 거지.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은 결심이란 거는 그러니까 결국에 내 지금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뭐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한 가지는 첫 번째 행동이었고 지금 얘기하는 건 결심이잖아. 결단이고. 근데 결단을 바꾼다는 건 뭐냐면은 다른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결단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직장을 바꾸고 싶어, 직업을 바꾸고 싶어. 그럼 결단을 딱 내렸어. 그러면은 내가 직업을 바꾸는 결과 말고 딴 거는 용납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직업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래 뭐든지 하겠다.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루기 위해서는. 왜냐면 그게 아니면은 항상 우리는 반응하는 상태에 있게 되거든. 그러니까 반응하는 상태가 뭐냐면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난 이렇게 바꾸고 싶어. 하지만은 뭐겠어. 이런 이유 때문에 나 그거 못할 것 같아.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해. 저것 때문에 못해. 이러거나 아니면 지금은 이게 더 급해. 일단 이거 처리하고 나중에 그거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그거는 전혀 결단이 아니거든. 그치? 그거는 그냥 반응만, 그러니까 욕구는 있지만 반응만 하고 사는 거지, 세상에. 그렇게 되면 시간만 가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 행동은 필요한 행동 못했고, 결국 내가 가는 데는 이상한 데 가 있는 거지. 나도 원치 않는 이상한 데.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결단을 내리는 거는 시스템이 어떻게 될까 보는 거지. 결단은 어디서 오냐면은 우리 내부 시스템에서 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저번에도 항상 얘기했잖아. 우리 사람은 우리 무의식적으로 뭔가 내부적으로 가진 원칙 같은 걸 가진 시스템이 있다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잖아. 어떤 결정을 내고 판단을 내리고. 근데 이런 결심이나 뭐 결정의 결단들이 우리 생각에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진짜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 뭐 80%에서 뭐 많게는 거의 100% 가까이 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지. 자동으로. 그러니까 나는 선택한 것 같지만 그냥 자기가 가진 룰에 따라서 그냥 바로 딱 결정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룰이 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좀 설명을 하면은, 그러니까 룰이 되게 중요하잖아. 이건 그러니까 무의식이니까. 그래서 이게 잘 돼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것까지 가는 게 자연스럽게 될 거 아니야. 내가 노력을 잘 안 해도. 왜냐면 자동이니까. 나는 당연히 그 행동을 해야 되고, 나는 당연히 그 선택을 할 거고. 흘러가는 대로 살아오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치? 근데 그게 내부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은 운명까지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지. 나는 계속 그런 선택을 할 거니까.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했어? 항상 이 행동을 바꾸고 결단을 바꾸는데 힘이 드는 거야. 의지를 써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잘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자기 내부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근데 내부 시스템이 이제 보통 어떻게 만들지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 어쨌든 뇌가 내부 시스템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베이스가 있는 거지. 기본은 그거야. 고통이랑 즐거움. 그래서 우리 뇌는 고통을 피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 뇌가 막 외부 상황을 엄청나게 민감하게 잘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막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생존율에서 발달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 발달하지 못하니까 약간 좀 이상하게 작동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벤트가 항상 발생을 해, 우리한테는. 근데 어떤 이벤트냐면은,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되게 큰 고통을 주거나 큰 즐거움을 주는 이벤트를 발생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 뇌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뇌는 지금 선사시대에 머물러 있잖아. 진화 단계가 아직까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생존을 해야 되니까 고통이 오면은 어쨌든 고통에 관한 소스를 찾아야 되고,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그걸 앞으로 피해야 되잖아. 즐거우면은 즐거움 더 추구하기 위해서 즐거움 소스를 찾는단 말이지. 근데 그게 그렇게 합리적으로 진행되진 않다 보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내가 가다가 만약에 뭐 옛날에 살다가 동굴에 살다가 호랑이를 만났어. 호랑이를 만났는데 어쨌든 살아야 되잖아. 한번 만났는데 어쨌든 살아남았어. 생각을 하는 거지. 호랑이 왜 만났지? 호랑이를 만난 거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알 수 있었지? 그러니까 막 다 찾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 뇌는 처음에 하는 게, 그래서 그 특이한 점을 찾아. 그 상황에서 독특한 거. 그래서
이 상황에 정말 특이한 게 뭐지? 호랑이 만나기 전에 뭐가 있었지? 그러니까 호랑이 만났다는 것 자체도 되게 특이한 사건인데 그 전에도 또 찾는 거지 뭐. 일종의 전조 증상 같은 그치. 거를 찾아서 탐색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지역에 왔더니 호랑이가 나타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나뭇잎이 아니면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오늘 아침에 내가 뭐 했는데, 그것 때문에 호랑이를 만났나? 얘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게 두 번째는 그거야. 가장 최근. 그래서 특이한 점, 가장 최근에 일어난 거 찾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아기가 있어. 아기가 가다가 아이스크림 들고 가다가 넘어졌어. 근데 아이스크림을 난생 처음 먹은 거란 말이야. 그 독특하잖아, 아이스크림이. 근데 가장 최근에 일어난 특이한 사건은 아이스크림을 자기가 손에 들고 있던 거야. 그러니까 딱 넘어지면서 아이스크림 때문에 넘어졌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딱 이것만 갖고도 자기 룰이 딱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사람은 아이스크림은 고통으로 연결돼가지고 앞으로도 아이스크림 잘 안 먹어. 그냥 아이스크림 먹으면 넘어진다는 게, 그러니까 넘어진다는 룰이 생긴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분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넘어지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잖아. 그 고통이랑 아이스크림 붙으면 아이스크림은 그 고통이 되는 거야. 넘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아이스크림 나쁜 게 되는 거지. 이 사람한테 크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 이런 거 독특하고 최근에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룰이 안 될 수도 있거든. 자기한테는 무의식이 처리를 안 할 수도 있거든. 그것만 가지고는. 그때 미심쩍어 했어. 아이스크림인가? 이러고 있었어. 아이스크림 두 번 또 샀는데 또 넘어졌어. 아이스크림이네. 그런데 아이스크림이 진짜 고통이 되는 거지. 그때부터는. 대자 이펙트. 그치.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금 비이성적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 이벤트에 대한 해석이잖아. 그치? 해석을 어떻게 하냐가,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무의식적으로 반응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었어. 어떤 여자가 좀 되게 유명한 예술가인데 열정이 너무 넘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어떤 남자랑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도 열정이 넘치는 거지. 근데 어느 날 이제 자기 일 끝나고 남자랑 이제 보기로 했는데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는데 남자가 안 오는 거야. 그 뒤로 연락이 쭉 없어. 여자가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그대로 깨진 거잖아, 관계가. 남자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찾는 거야. 자기가 가장 최근에 가졌던 게 뭐지? 그러니까 자기 그날 되게 열정적으로 했어. 그리고 남자랑도 되게 열정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러니까 열정이 잘못됐나? 계속 이런 것들을 과거를 또 자기가 생각을 탐색해 가는 거지. 하다 보니까 진짜 열정이 그 남자를 갖다가 멀어지게 한 것 같아, 자기로부터. 근데 왜냐면은 그것만 탐색하니까 실제로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런 포인트, 그러니까 나는 항상 열정을 갖고 있었잖아. 그럼 남자랑 만약 싸웠어. 남자랑 싸울 때도 난 열정이 있었고 남자랑 행복하게 있을 때 열정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어떤 포인트만 보냐면은 열정을 가졌을 때 싸운 것만 찾는 거야. 안 좋았던 것만. 그러니까 열정은 진짜 고통이 되는 거지, 그 사람한테.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런 예술가로서 일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정적인 뭔가 하려고 그러면은 고통이야, 자기한테. 그게 그냥 무조건 안 해. 그냥 그러면서 페인처럼 사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딴 사람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물어본 거야. 딴 사람이 그러면은 그 남자랑 열정적으로 사랑할 때도 가장 즐거운 순간에도 열정이 고통이었어? 하니까 그건 아닌데?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딱 그 순간에 이런 의미가 바뀐 거지. 아닌데? 그럼 도대체 뭐지? 하면서 이제 다른 해석을 찾기 시작하는 거지. 스스로 내온 논리가 깨진 거죠. 그치. 그러면서 이제 열정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 이제 조언들을 해줄 거 아니야.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 이제 내면에 있는 과거 참고 경험들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맞는 논리를 찾아보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면은 이런 거였나? 남자가 나를 솔직히 별로 사랑하지는 않았는데 내가 너무 열정이 넘치고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가 나한테 그런 거 헤어지자 얘기하고 자기가 그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싫어서 그냥 떠났나 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바뀌어버린 거지, 의미가. 그 남자가 나쁜 사람인 거지 자기 열정이 나쁜 게 아니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냐가 되게 중요한 거야. 왜냐면은 이 내부 시스템이잖아. 그 사람은 열정이 고통이 된 순간 어떻게 됐어? 인생이 그러니까 좀 페인처럼 해갖고 나락으로 떨어졌어, 인생이. 이거 하나 때문에.
어때 이별은 솔직히 누구한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운명의 반대를 떨어졌다는 거지. 근데 반대로 이게 깨지자마자 다시 다시 자기 원래대로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서 다시 예술가로 계속 성공하게 되고 다시 자기 자리 찾아간 거지. 물론 이제 어떤 믿음이 만들어졌냐는 또 다 다르겠지. 그러니까 아까 뭐 꼬마애가 넘어진 얘기 했잖아. 근데 그 꼬마애가 넘어진 상황도 다 다를 거야. 꼬마애가 뭐 아이스크림 갖고 있다 넘어졌는데 이 순간에 아빠가 불러가지고 달려가다 넘어졌어. 아니면은 뭐 넘어진 이유가 뭐 아래를 안 보고 안 조심해서 넘어졌을 수도 있고 순간 자기가 균형을 잃었을 수도 있고 다리 힘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잖아. 어쨌든 근데 고통에다가 연결을 뭐를 시키냐는 거지. 아빠를 연결한 애는 아빠가 고통이 될 수도 있어. 얘한테는 아빠가 부르는 건 다 싫은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나한테 뭘 시키고 아빠가 나한테 부르는 거 무조건 고통인 거지. 무조건 피하는 거야 그거는. 그러네. 아이스크림이 아이스크림 그치? 아니면 뭐 신발 뭐 아니면 자기 부주의 뭐에 이게 분야에 따라서 이게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 없는 일일 수도 있는데 때에 따라서 인생에 되게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지. 자기가 무의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이벤트에 대한 해석을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때 특히 이제 큰 이벤트들은. 근데 큰 이벤트들 대부분 해석을 갖다가 사람마다 물론 다르긴 하지만 좀 비난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뭐 외부를 탓하거나 아니면 뭐 딴 사람을 탓하거나 자기 자신을 탓하는 사람도 있어. 어쨌든 탓하는 순간 이제 그 어떤 주체 자체가 그러니까 어쨌든 마이너스한 효과를 주잖아. 자기 행동이나 이런 거에 감정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해석이 되게 중요한 거지. 결국에 그래서 해석을 잘하면 내부 시스템을 괜찮게 만들 수 있고 이거 자체가 우리 전반적인 우리 미래에도 되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거지. 그리고 어쨌든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로 보면은 우리 이미 형성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간다기보다는 과거에 대한 기억들을 이제 하나하나 찾아나가면서 이거에 대한 안 좋은 내 원칙을 만든 이벤트들을 갖다가 다른 해석을 통해서 재경험을 함으로써 그걸 해소할 수도 있어. 근데 뭐 그거는 오늘 한 얘기랑 좀 다른 얘기니까 이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현재에서는 어쨌든 결정을 하는데 내부 시스템이 이제 되게 큰 역할을 하지만은 지금 현재 그러면은 나는 그냥 이 내부 시스템 있는 대로 살아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여기는 이제 필터가 있는 거야 항상. 그래서 이 현실 상황이 있으면은 필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지 우리 내부 시스템으로. 내부 시스템을 거쳐서 어떤 결단이 내려지고 행동하고 결과 방향 운명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럼 이 필터가 뭐냐면은 마인드셋 그런 거 아닐까? 그치 그런 게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내부 시스템이 일종의 마인드셋이잖아. 그치? 근데 이 필터는 그거야. 첫 번째는 감정 상태. 그러니까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잖아. 근데 내가 지금 막 자신감 있는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니면 지금 내가 우울한 상황이야. 그러면은 자신감 있을 때랑 우울할 때랑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을 때 하는 행동이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판단이 달라지는 거야. 내부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어떤 참고 경험을 찾거나 자기 원칙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완전 달라지는 거지. 분노 인덱스의 처음에 대분 그치.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 뭐 내가 진짜 자신감이 없는 상태야. 아니면 막 되게 걱정이 나 공포 상태야. 이럴 때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안 좋은 결정을 하게 되고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 나를 안 좋게 만들 거 아니야. 근데 특히나 이제 감정 상태가 마이너스한 감정 상태 있잖아. 네게티브한 감정 상태, 특히 막 공포라든가 부정적이라든가 이럴 때는 뭔가 삶을 주도하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고 반응하는 상태가 돼. 그러니까 공포야. 그럼 일단은 공포는 치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다 다시 좀 쓰면은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크거든. 왜냐면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는 생존에 별 영향이 없는데 고통을 피하는 건 생존에 딱 직결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정말 크단 말이야. 이걸 피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네게티브한 감정 상태가 됐다는 거는 생존이랑 연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의식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재빨리 반응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포 상태나 아니면은 우울한 상태나 이러면은 그러니까 상황을 좀 크게 보고 멀리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냥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빨리 벗어나야 되니까 그런 반응을 되게 중시한다는 거지. 반응 위주로 행동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감정 상태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감정 상태 항상 잘 자기 스스로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자기 감정을 갖다가. 두 번째는 질문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항상 질문을 하거든. 어떤 상황이 딱 닥쳤어. 그러면 그 상황에 대고 어떤 질문을 한단 말이지, 항상. 근데 그 질문이 뭐가 되냐?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르잖아. 근데 이 질문의 종류가 되게 다양하냐? 하면은 그건 아니야. 왜냐면은,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사람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하루 동안 몇 가지 생각을 하냐면은, 뭐, 작게는 뭐 5만 가지에서 한 10만 가지 정도 생각을 한대. 근데 진짜 많은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제랑 오늘이랑 내일이랑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한다. 뭐, 좀 덜 비슷한 사람은 한 90% 정도. 많이 비슷한 사람 거의 100% 가깝게. 그냥 그 생각 그대로 하는 거야. 그 얘기 뭐냐면은 우리한테 패턴이 있다는 거지, 일정. 또 생각을 하는 습관이 있고 생각하는 패턴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질문도 비슷한 것만 하는 거야, 맨날. 어떤 상황을 맞아뜨렸어. 어떤 사람이 이래. 나한테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거 왜 나한테 이런 일만 일어나지? 이렇게 항상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은 초점을 어디 맞추냐면은 안 좋은 거에 초점을 맞추잖아. 나한테 뭐가 안 좋은 게 일어났다는 거에. 그러면은 분명히 거기에는 그 사람 인생에도 그렇고 거기에는 좋은 점들이 분명히 있어. 좋은 점들이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만한 요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점을 항상 그 질문 하나 때문에 그 나쁜 거 마이너스한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쭉 안 좋은 일이 발생하는 거지. 근데 되게 진짜 중요한 게 이게 계속 스택이 쌓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누적이 되잖아, 우리 행동은. 그러니까 감정 상태, 계속 결단 이런 계속 누적이 되니까 이 사람 인생은 마이너스로 가면서 그리고 맨날 느끼는 감정도 네거티브한 감정만 느끼는 거지. 그러면은 진짜 인생이 좀 점점, 그러니까 시작 지점이 아무리 좋더라도 점점 구려지는 거야, 인생이. 근데 반대로 이제 플러스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겠지. 그치? 여기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지? 여기서 내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요소가 뭐가 있지?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뭐랄까, 어쨌든 내가 좀 발전할 수 있는 방향? 아니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반복이 되면은 점점 인생이 좋아진단 말이야. 어디서 시작했든 그건 별 상관없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던지는 저 질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그 예측성 질문이잖아. 그러니까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하도록 좀 약간 규정하도록 하는 강제적인 질문. 그치. 내 초점을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질문의 초점 자체라는 거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도록 하겠다는 약간의 의도가 들어있는 그치. 거거든. 그러니까 질문 자체에 네거티브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는 네거티브한 저 내부 시스템의 결과를 의도한다는 거랑 그치. 똑같은 말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물론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자기 내부 시스템에 영향을 받아서 나오겠지만은 가장 쉬운 영역을 찾자. 그러니까 이 중에 컨트롤하기 가장 쉬운 영역을 찾자면 질문하는 영역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알아차리고 질문을 바꿀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질문을 바꾸면 포커스가 바뀌거든. 그러니까 내 초점이 바뀌면은 내가 드는 감정도 바뀌고, 그치? 거기에 따른 어떤 결정이나 결단도 바뀌게 되고 행동도 바뀌는 거지.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 때문에 해석도 바뀌거든, 이벤트에 대한. 그치? 그래서 조금 뭐 이런 예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게 좀 유명한 세미나를 만들어서 자기가 그 돈도 좀 많이 벌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세미나를 하면서도 자기도 계속 발전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맨날 딴 사람들 세미나 들으러 다닌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 세미나 갔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하는 세미나를 그대로 하는 거야. 똑같이. 소시 하나 안 들리고. 근데 심지어 막 자기 어렸을 때 경험이나 자기가 좀 솔직하게 공개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좀 솔직하게 공개했던 자기 경험 같은 것들 있잖아. 그것도 다 지 얘기처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받는 거지. 순간 갔다가 이 새끼 뭐지? 그래서 찾는 거야. 그때부터 질문을 하는 거지. 이 사람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런 질문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한테는
그 딱 질문했을 때 그거에 대한 참고 경험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던지겠어 그때는. 이 사람이 문제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계속 찾아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가 문제지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딴 행동을 하지? 저 사람은 좀 쓰레기인가? 막 이런 생각들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점점 열받는 거야. 막 빡치는 거지. 그러다가 근데 자기 스스로 그래도 자기 인생을 좀 계속 꾸려왔고 아니 뭐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도 습관이 잘 돼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너무 부정적으로 가면 안 되겠다.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럼 여기서 어떤 질문하면 나한테 좀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물론 화가 나 있지. 그래도 난 질문해야 돼. 화 났지만 질문해야 돼. 이러면서 생각해보자 하고 하나 질문한 거야. 여기서 긍정적인 건 뭐가 있지? 이렇게 질문 하나 딱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뇌는 어쨌든 되게 재빨리 답을 찾아서 던져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답이 없어. 이 족같은 상황이야. 그냥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열받잖아. 아니야. 그래도 안 돼. 질문 하나 바꿔보자. 진짜 만에 하나라도 여기서 진짜 좋은 점 하나라도 딱 있다면은 그게 도대체 뭐가 될까? 다시 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저 사람이 내 세미나를 따라했잖아. 그 자체는 내 세미나가 그만큼 좋았다는 거 아닐까? 나에 대한 인정. 약간 화가 좀 누그러들었어. 그럼 좀 더 긍정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좀 재미있는 상황은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보니까 그 세미나 갔을 때 자기 아는 척 해주는 사람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자기 얘기인 걸 아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야 그 자리에. 웃기잖아. 그게 어이없잖아. 그래서 그게 좀 웃겼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질문 한번 해보자 생각해서 생각한 게 이게 지금 여기서 일어난 일이 10년 뒤에 나한테 무슨 영향이 있을까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 영향 없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더래. 왜냐면은 이 사람이 뭐 앞으로 나를 계속 뵙긴다 하더라도 난 충분히 대처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나는 계속 발전하는 사람이니까 10년 뒤에도 정말 내가 뭔가 내 일을 잘하고 있을 건데 이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나랑 전혀 상관없지 않나? 그 10년 뒤에 자기한테 아무 상관이 없을 거라니 그런 생각이 들더래.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기분이 많이 괜찮아진 거지. 그러다가 이제 그럼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 하다가 그러면 지금부터 한 2주 뒤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2주 뒤에는 그냥 좀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에피소드 정도가 될 것 같더래. 이런 어이없었던 일이 있었다라고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질문이 이거였대. 그러면은 2주 뒤에 내가 이렇게 기분 좋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지금 안 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유가 없더래.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졌대. 그래서 웃으면서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질문을 통해서 자기 초점을 계속 바꿔가면서 컨트롤한 거지. 그러니까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기보다는 어떤 방향성 있는 질문들을 이용해서 자기 상태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자기한테도 또 도움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꾼 거지. 그러니까 질문을 계속 잘 이용하면은 물론 이 질문을 하는데도 저 미래에 대한 아니면 자기의 어떤 인생이 잘 사는 거에 대한 어떤 뒤에 니즈가 있었겠지, 어떤 욕구가 있었으니까 그런 질문을 만들 수 있었겠지. 어쨌든 하지만 행동을 바꾸고 구체적 행동을 바꾸고 결정을 바꾸고 내부 시스템을 바꾸는 것보다 지금 딱 처한 현실에서는 질문을 바꾸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는 거지. 지금 당장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감정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할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런 시퀀스를 따라간다는 거, 이런 순서를 따라가는데 지연 시간이라는 걸 좀 이해하면은 좀 좋다는 거. 그리고 삶에 대한 의미를 갖다가 이벤트마다 각각 해석하는 게 좀 좋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좀 한 가지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마틴 루터 킹 있잖아. 되게 감옥에 또 오랫동안 있었잖아. 그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감옥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그 긴 세월을 어떻게 참았냐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이 무슨 고통 없었는데 나는 준비했을 뿐이라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었고 그 감옥에 있던 시간이 나한테 준비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의미가 다른 거잖아. 어떤 사람한테는 진짜 극심한 고통인데 그 사람한테는 그 고통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었던 거잖아. 미래를 위한.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질문이 진짜 되게 중요하다는 것도 최근에 느낀 게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많이, 그러니까 요즘에는 조금 어떤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좀 잘 살거나 아니면 뭔가 성공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관찰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 얘기를 많이 보잖아. 그 이런 게 있는 거야.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삶이 좀 바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특징이 여기서 왜 나 이게 문제지? 왜 안 돼? 난 왜 안 될 수밖에 없지? 못하는 이유를 막 찾아. 안 되는 이유를 찾고. 근데 뭔가 앞으로 점점 나아가고 지금 비록 성공을 안 했더라도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거나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질문들을 하냐면은 본 게 그게 있어서 어떤 영상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영상 중간에 나오는 건데 뭔가 해야 되는데 좀 그게 두려운 거야. 시도하는 게 이렇게 딴 사람한테 어떤 자기가 관련된 어떤 분야의 딴 사람한테 연락해서 도움을 받고 싶은 그런 거였단 말이야. 근데 내가 연락해도 되나? 이렇게 하면서 좀 쫄은 거지. 그러니까 신뢰가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갑자기. 내가 연락을 못할 이유가 있나? 없지?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 거기서 이제 그러면은 내가 쫄리나? 없지? 연락해봐야겠다. 연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질문을 잘 이용한 거지. 그치? 왜냐면 포커스 자체가 바뀌면서 처음에는 두려울 때 어떻게 했어? 내가 피해주는 거 아닌가? 막 이러다가 괜히 또 그러니까 그게 계속 장벽을 쌓아. 그치? 그러다가 질문을 바꾸는 순간 다른 쪽으로 해야 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이 세 가지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의 툴이네. 그렇지 않아? 응? 툴이라고 생각하면 툴이고, 이게 사람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사고방식이고. 이제 그런 거잖아. 이제 좋은 질문이 어떤 건지도 모를 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분명히 좋은 질문이 있다면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치, 그렇겠지.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잘 숙지만 하고 있다면 상황에 잘 맞아. 적절하게 던져줘서 바꿀 수 있잖아. 특히 이제 좋은 질문으로 따지면 대부분 이런 거지. 내가 여기서 뭐 배울 수 있지? 그래. 그런 게 제일 좋지. 아니면은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둘이 여기서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좀 더 즐거울 수 있지?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나한테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지? 그 와중에 내가 좀 자존심이 안 상하면서 서로 좀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지? 하면은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지.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어떤 열망 아니면은 그런 도달하고 싶은 그 의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저런 결과 예측성 질문들로 통해서 나 자신을 이제 방향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유도해갖고.